안경환 교수와 함께하는 베트남 문화 제대로 알기. 제2화 베트남의 도로명을 알면 역사가 보인다. 당투이점 거리편. 당투이점 열사는 누구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당투이점 열사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번 시간에는 당투이점 열사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당투이점 열사는 1942년 11월 26일에 태어났으니 생존해 있다면 금연에 78세가 됩니다. 점 열사는 하노이 제1의 호수인 호떠이 옆에 있는 베트남의 명문 쭈반 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1년 국립 하노이 의과대학교에 입학하여 성적이 우수하여 1966년에 예정보다 1년 먼저 졸업한 여의사로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희생된 열사입니다. 호치민시에서는 2018년 5월 7일 비엔비엔프 전승 64주년 기념일에 호치민시 빈타인군에 당투이점 거리를 명명하여 점 열사의 애국 정신과 희생 정신을 널리 기리도록 하였습니다. 당투이점 열사가 남긴 일기는 2005년도에 출판과 동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해 연말까지 40만 권 이상이 팔려 2005년도 베트남 10대 뉴스 가운데 7대 뉴스로 선정된 화제의 일기였습니다. 당투이점 열사의 일기를 주제로 한 영화 태우지 마세요는 2009년 제6차 베트남 영화제에서 금연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당투이점 열사가 남긴 일기는 베트남판 안내의 일기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번역 출판되었고 한국에서는 2008년에 지난 밤 나는 평화를 꿈꾸었네 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당투이점 여의사의 일기는 존재 자체가 기적에 가깝습니다. 미군에 희생된 지 35년 만에 딸의 일기 복사본이 극적으로 모친의 품으로 돌아와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고 베트남 국민들에게 나라 사랑, 별의 사랑의 정신을 다시 일깨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2005년 9월에 만난 국립 하노이 약학대학교 교수였던 열사의 모친 조안 응옥점 여사는 딸을 먼저 보낸 아픔이 응어리져 이제는 아름다운 결정체로 승화된 듯 노년의 인자함과 세파에 시달린 주름이 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열사 당투이점 의사는 학식 있는 집안에서 1942년 11월 26일 태어났습니다. 부친당 응옥 후에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1966년 하노이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당투이점은 위험한 적진으로 자원하여 비전투지구 돌격대로 투입되었습니다. 북쪽으로부터 3개월에 걸친 행군 끝에 1967년 3월 꾸앙 응아이에 도착하여 득포 지역의 야전 병원에 배치되어 주로 베트콩 부상병을 치료하였습니다. 당시 꾸앙 응아이 성은 하노이로부터 약 900km 남쪽에 다낭 남쪽으로 약 130km에 위치하고 있어 베트남 공화국 일명 월남에 속해 있었기에 적진 깊숙이 배치된 것입니다. 그녀는 꾸준히 노력하여 1968년 9월 27일 당에 가입한 충성심 많은 당원이었습니다. 미군의 공격으로 다 후퇴하고 움직일 수 없는 부상병과 함께 남은 당투이점 여의사는 1970년 6월 22일 밤 밭더산에서 평야지대로 부상병의 식량을 구하러 가는 길에 미군의 매복에 걸려 희생당한 것입니다. 이때 나이 28세로 당에 가입한 지 2년, 의사로 근무한 지 3년 만이었습니다. 시신은 지역 주민들이 수습하여 그녀가 쓰러졌던 곳에 안장하고 늘 향을 피워주었습니다. 1975년 베트남이 통일된 다음에 유가족들과 당투이점 열사와 같이 근무했던 부대원들에 의해 포크엉에 있는 열사 묘역으로 이장되었다가 1990년 유가족들이 하노이 시트 리엠구 수원 포엉동에 있는 열사 묘역으로 다시 이장되었습니다. 당투이점 열사가 전쟁터에서 오랜 기간 기록한 일기 2권은 희한한 운명을 가진 듯 미군 참전 용사의 손에 들어가 있다가 2005년 우여곡절 끝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의 6일 일기를 받아든 모친은 35년 만에
돌아온 딸을 안는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하도 눈물을 흘려 눈물이 다 말라 나오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세기의 3분의 1 가량을 떠돌아 다니다가 바로 2005년 4월 30일 남부지역 해방 30주년 기념일에 열사의 가족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현재 일기의 원본은 미국 텍사스 러버계에 있는 베트남 자료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일기에 보면 당시 젊은이들의 눈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다만 전장에 나가지 못하면 전승 기념식에 참석할 기회를 잃을까봐 걱정하는 눈치였다. 자신감은 행동이 종교적인 신념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었고 성스러움이 충만한 자신감이었다. 그 당시 전쟁에 참가하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되찾아야 한다고 느끼고 있는 소망이었으며 영예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얼마나 조국을 위한 책임감이 충만한 젊은이들입니까? 그녀는 의사로서 총을 들고 일어나 부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부상병을 위해 식량을 구하러 가다가 미군의 총을 맞고 쓰러졌던 것입니다. 그녀가 몸에 지닌 가방에는 간단한 의약품과 일기가 있었습니다. 미군 병사는 일기가 작전에 필요 없는 내용임을 확인하고 불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순간 베트남인 통역이 돈트번 하며 소리치자 붓이 붙은 일기를 급히 꺼내 발로 비벼 껐습니다. 그 미군 병사는 이 일기를 파병 기간이 끝나면서 미국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35년이 지난 2005년 3월 중순 미국 텍사스 대학교 베트남 센터에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프레드릭 화이트 허스트는 자신이 베트남 전 참전 시 획득한 베트콩 여의사의 일기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세미나가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여의사의 유가족을 찾는데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베트남 통일 30주년이 되는 4월 30일 극적으로 당투이점 열사의 모친 품에 안기게 되었고 여동생들이 편집하여 출판된 것입니다. 당투이점 열사는 일기에서 베트콩 병사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만약 우리 둘이 포로로 잡히면 누가 살아야 할까? 점 열사는 병사에게 너는 결혼하여 부인과 아이가 기다리고 있으니 내가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베트콩 병사는 누님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니 누님이 살아 돌아가야 한다고 서로 자기가 죽겠다고 합니다. 조국을 위해 자원한 두 젊은이가 적진에 투입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한 휴머니즘을 볼 수 있습니다. 당투이점의 일기는 안내의 일기와 더불어 세계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2006년 베트남 정부는 당투이점 열사가 활동했던 후앙 응아이 성 득포에 있는 병원을 당투이점 병원으로 명명하여 종합병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독립과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는 민족입니다. 당투이점 열사와 같은 애국 정신이 살아있는 젊은이들이 함께하는 베트남은 영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